썸머리를 갖다 할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시작을 했을까? 수업을 진행할 때. 근데, 그 얘기를 갖다 진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이 수업 시간에 있어. 누굴까? 응? 누구였냐면은 진성이었어. 진성이는 지금 이상한 거야. 왜 내가 언제 그런 도움을 줬지? 막 이런 이상한데 진성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수업이 한 중간쯤 갔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로 찢자. 개인은 개인 하는 날 하고 기업 차원에서 보는 기술 경영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는 기술 경영을 갖다가 양쪽으로 나눠서 하루씩 하자. 라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다 바꿨잖아, 막 외부에 오는 강사들도 다 바꿔가지고 날짜도 다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왜 이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 개인 차원에서의 사용 혁신, UX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두 개의 시각을 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그랬을까? 기술 혁신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 경험 혁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둘을 나눠서 봐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하면서 정말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움직임,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내 생각이니까 너희들 이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요새 이 컴포지셔널 스레드가 확장되는 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러 사람들의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될 텐데 코이시브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같은 주제에 대한 두 개의 굉장히 다른 퍼스펙티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퍼스펙티브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기술이나 새롭게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업 입장에서의 프로핏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그 방법과 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경험 중심의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극단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디벨롭한 나는 기술 혁신만 보면 될 것 같다. 사용자 혁신 안 봐도 될 것 같다. 나는 사용자 혁신만 보면 될 것 같다. 기술 혁신 안 봐도 될 것 같다. 또는 나는 걔네들 사이에 이런 밸런스를 갖겠다. 라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퍼스펙티브를 갖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그게 그런 퍼스펙티브를 갖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신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더 잘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면 좋겠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하고 미래를 갖다 계획할 때 자기가 얼마나 자기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느냐 하는 거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져보고 싶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가지만을 너무 초점을 맞췄던 방법들은 보면 볼수록 이 인디안 스톤처럼 아무리 봐도 확신이 더 든다기보다는 더 헷갈리고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시각에서 사용자의 시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
그걸 갖다 한번 고민해보자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 혁신 또는 UX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UX라는 거의 태동은 HCI라고 하는 분야에서 나왔고, 그 HCI라고 하는 분야는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명의 컴퓨터를 얼마나 에러 없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논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로 발전들을 했고, 그런 스코업이 발생하는 스코업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와중에 가장 최근의 얘기는 이 사용자 경험이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다 하는 걸로 최근까지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UX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 가장 공통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UX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소시오 컬처럴한 이슈들, 테크놀로지컬한 이슈들, 그리고 이코노믹한 이슈들을 보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기술은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쭉 한번 살펴봤고, 그런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더라. 그래서 그 큰 개념들이 현재는 프로덕트나 서비스,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거나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사용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라고 해서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구매자의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나 병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사용이 되어 왔고,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HCI라고 하는 분야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HCI라고 하는 분야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걸 주기 위해서다. 진짜 좋은 경험, 이런 의미라는 뜻이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리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존 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지어냈고, 그 존 듀이가 이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갖다 했느냐, 그 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노베이션, 사람 입장에서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을 갖다 줄 수 있느냐라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 철학에서 어떻게 봤냐를 봤더니, 우리가 어떤 그 예술적인 아주 걸작품, 미술이든 음악이든 조각이든 이런 예술 분야에서의 걸작품을 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경험, 그걸 갖다 우리가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적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사용자한테 전달해 줬었을 때 사용자가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해준다라는 것이 그냥 이타주의적인 또는 박애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용자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높여주면은 기업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이유는 이런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우리 오늘도 얘기했지만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 도미넌트 디자인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줬었을 때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도미넌트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도미넌트한 디자인을 갖게 되면은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그 회사와 동일한 서비스 또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UX 인력을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저렇게 긴 소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더미넌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그런 중요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더미넌트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까를 해서 다시 철학으로 들어갔고요. 그 철학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세 가지의 스트레드를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근거에 따르면은 우리 사용자의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이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든 아니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든 이 세 가지의 스트레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스트레드는 센슈얼한 스트레드와 저지멘탈한 스트레드하고 컴포지셔널한 스트레드다. 그래서 센슈얼한 스트레드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있는 것 같은 비비드한 그런 경험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런 센슈얼한 인게이지먼트 레벨이다. 항상 높은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어떤 레벨의 센슈얼 인게이지먼트를 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하이한 경우하고 로우한 경우가 반드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마치 흑백 영화가 좋을 수 있고 또 4DX가 좋은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이 각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사용자들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센슈얼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저지먼탈 스트레드 얘기를 했어요. 저지먼탈 스트레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파악하는 스트레드다. 그럼 이 저지먼탈한 스트레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다. 도움이 되긴 됐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한 도움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내가 모르는 상황에 내 경험과 상관없는 것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로 됐던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적당한 자극만 주고 사람들이 직접 본인들의 일을 갖다 수행할 수 있고 사람 안에 엑스퍼티지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터널한 것들이라면 엑스터널한 거는 많은 부분을 갖다 전적으로 기계에게 맡기고 기계가 오토매틱하게 사람의 필요한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 주는 거다라고는 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셔널한 스레드는 그 컴포지셔널한 스레드의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코히시브하냐를 가지고 아주 스몰하고 아주 패키지 되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과 넓고 이분이 밸런스 되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레드의 세 가지 디멘전을 가지고 현재의 다이내믹한 밸런싱 포인트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고 그 SET 요소가 바뀌면은 그 요소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더미넌트한 디자인을 생각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앞으로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할 거다라는 걸 갖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TV를 봤고 서치 엔진도 봤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텐션으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봤죠. 테크놀로지하고 소시오 컬처럴하고 이코노믹한 이슈들.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더미넌트 디자인이 바뀔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 3차원 차원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했었을 때 이 센슈얼한 측면 또 저지먼탈한 측면 또 컴포지셔널한 측면의 변화를 통해서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경험 측면에서 바라보는 혁신이다. 사용자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면은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의 혁신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뭐 이것만 가지고서 여러 번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급조한 어떤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주 오래된 고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특히 인문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요새 뭐 인문학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인문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우리 그 다이제스트된 컴파일된 지식 말고 실제로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전을 갖다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라는 게 첫 번째 이 개인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의 사용자 차원에서의 혁신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environmental한 change에 항상 민감하게 컴파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 컬처럴한 이슈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컬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코노미한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경영학과에 있고 또 사회과학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코노믹한 이슈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이코노믹한 이슈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코노믹한 이슈라고 하는 거는 전체 환경을 바라보는 거에 하나의 축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축들을 갖다가 항상 모니터링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가져라. 특히 요새는 쉽잖아요. 이게 예전보다는 쉽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랑 관련돼서는 한 2개 정도의 신문을 갖다 구독을 해요. 그 다음에 소시오 컬처럴한 관계에 대해서는 한두 개 정도의 중요한 저널들을 모니터링을 해요.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뭐 그게 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HCI 테크놀로지라는 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 물론 모든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HCI 테크놀로지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는 테크놀로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우 다이렉트한 임팩트를 줘요. 사람들의 경험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전기전자를 갖다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저 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크리에이티브한 캐파시티라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티브한 캐파시티는 그냥 앉아가지고 나 좀 크리에이티브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크리에이티브해지지는 않는다고. 물론 창조와 혁신처럼 이런 수업 시간에서 스킬을 가리키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방법들을 가리키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재적으로 이런 스킬과 방법론을 갖다 내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실용적인 투도예요. how to, 스킬 같은 거. 또 하나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theory예요. 이론. 그래서 그런 이론과 그리고 방법론이 함께 제공됐었을 때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역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 캐파시티를 늘릴 수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10%뿐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론적인 논문들이나 이론적인 책들을 갖다가 대학에 있을 때 보세요. 나중에 현업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런 걸 갖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 펼쳐질 수 있게 해보는 그런 윌링니스가 중요해요. 내가 최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런 분야를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OTH야. 적지 마, 도면아. 이거 전혀 쓸모없는 말이니까 적지 말고. OTH 뭐의 약자냐? 오픈 더 후드. 뚜껑을 열자. 그 미국적인 표현에 따르면 이제 차 고장 났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본네트 가가지고 본네트 딱 연다는 거죠. 열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열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연마하게 되면은 이 5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을 갖다가 사람적인 측면, 인간의 측면, 인간의 경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기업 측면에서의 기술 혁신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밸런스된 비율을 줄 수 있고,
또 그 밸런스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길, 그러기를 바라요. 자, 이게 우리 한 학기 동안 개인 측면에서 사용자 혁신을 갖다 바라본 큰 퍼스펙티브입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도전 기술 경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